저번 에피소드에서 프로메테우스 얘기가 나왔었죠? 이분도 참 사연 많은 분이라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은 앞을 내다보는 자라는 뜻이라는 걸 이미 한번 설명했었죠. 프로메테우스는 티탄 신족 이아페토스와 클리메네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형제 중에는 메노이티우스, 아틀라스, 에피메테우스가 있고요. 성격은 은근히 반항적인데 한번 정주면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좀 모순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들어보시면 압니다. 특기는 남의 뒤통수 치기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첫 번째 남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기간토마키아 때의 일입니다.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신들이 티탄 신족과 한판 대결을 벌이는데 이걸 기간토마키아라고 하죠. 이때 프로메테우스는 지가 티탄족임에도 불구하고 배신 때리고 에피메테우스까지 꼬셔서 제우스 편에 붙습니다. 사리 판단이 빨랐던 거죠. 결국 올림포스 신들이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역시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이때 줄 잘못 선 다른 형제들 메노이티우스와 아틀라스는 벌을 받게 되는데 메노이티우스는 제우스에게 벼락을 맞고 지하로 내던져집니다. 아틀라스는 어찌 됐느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인이 지구를 통째로 들고 있는 모습. 제우스한테 평생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라는 벌을 받고 있는 아틀라스를 묘사한 겁니다. 프로메테우스 형제가 기특했던 제우스는 이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신들을 섬길 인간과 그 외 세상 만물을 창조하라고 한 겁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진흙으로 신들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빚고 세상 만물을 만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에피메테우스는 피조물들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신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 새에게는 날개를 주고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거북이에게는 딱딱한 등껍질 따위를 준 거죠. 그런데 잡히는 대로 하나씩 선물을 나눠주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인간에게는 줄 선물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에피메테우스가 에피메테우스 한 겁니다. 에피메테우스는 형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너무나 사랑했던 프로메테우스는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불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제우스가 불을 금지 목록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제우스는 불이 인간 손에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금지해 놓았었거든요. 프로메테우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건네줍니다. 이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큰 벌을 받게 되죠. 신화 버전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 조금 다른 버전도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서사시인 헤시오도스 버전에서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프로메테우스에 의해 창조된 인간들이 소를 잡아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프로메테우스가 속임수를 써서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에게 바칠 소의 부위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한쪽에는 맛난 살코기 부분을 골라서 모아놓고 겉을 가죽으로 감싸둡니다. 겉보기로는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게 해놓은 겁니다. 다른 한쪽에는 뼈다귀만 모은 다음 윤기가 좔좔 흐르는 지방덩어리로 감싸두어서 먹음직스럽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우스로 하여금 마음에 드는 쪽을 선택하게 한 거죠. 겉보기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쪽을 골랐다가 안에 뼈다귀밖에 없는 걸 본 제우스는 분노합니다. 신이니까 알고도 그랬다는 말도 있고요. 제우스는 크게 분노해서 인간에게서 불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자 일편단심 프로메테우스는 헤파이스토스 대장간에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들에게 도로 가져다 줍니다. 또다시 통수 맞은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쇠사슬에 묶어 카우카소스 산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런 다음 독수리를 보내서 간을 파먹게 하죠. 생간을 파먹히는 것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밤새 파먹힌 간이 아침이 되면 다시 새롭게 자라나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또 와서 파먹습니다. 무한 반복인 거죠. 물론 독수리는 신났겠죠? 수천 년 뒤에 헤라클레스에 의해 구조될 때까지 매일같이 반복되는 끔찍한 벌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렇다고 인간을 원망하진 않았다고 하네요. 프로메테우스의 이러한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인류는 아직까지 암흑시대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제우스는 인간들도 손을 봐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재밌는 부분입니다. 더 큰 벌을 주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인간에게 최초의 여자 판도라를 내려보냅니다. 언뜻 생각하면 여자 보내주면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헤시오도스의 묘사에 따르면 여자를 인간에게 보내면 이 여자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줄 거라는 겁니다. 아마 헤시오도스가 살면서 여자한테 오지게 당한 적이 있었나 봅니다. 좀 넓게 보면 당시 그리스 사회를 반영하는 여성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사실 여자들 때문에 남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긴 제우스는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시켜 판도라를 빚어내고 신들에게 각자 하나씩 선물을 하라고 합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여자를 아름답게 꾸며주고 재능을 부여합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매력을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매력이 없는 사람은 아프로디테 선물이 빠진 건가요? 신들로부터 하나씩 모든 선물을 받은 이 여자는 그래서 이름이 판도라가 되었습니다.
판은 영어로 all, 모든이란 뜻이고 도라는 gift, 선물이란 뜻입니다. 요즘에 자주 쓰는 말인 팬데믹이라든가 파노라마 같은 단어들이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죠. 그 많은 선물 중에서 헤르메스가 해준 선물이 재밌습니다. 헤르메스는 판도라에게 거짓말, 사기, 교활함, 그리고 호기심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시켜 판도라를 에피메테우스 앞으로 데려갑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런 일을 미리 내다보고 제우스가 보내는 선물은 해가 되니 받지 말라고 일러두었었죠. 그러나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한테 첫눈에 홀딱 반해 형의 경고 따위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사나 싶었는데 어느 날 판도라가 에피메테우스 집에 있는 항아리를 본 겁니다. 에피메테우스는 절대로 항아리를 열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거면 아예 안 보이게 숨겨두든가.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나돌아다니지 말라니까 더 돌아다니고 싶은 건가요? 이럴 걸 미리 알고 판도라에게 호기심이라는 선물까지 꼼꼼히도 챙겨준 헤르메스 덕에 판도라는 항아리를 열어보지 않고는 미칠 것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항아리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인간에게 온갖 해가 되는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죽음과 병, 질투와 증오 같은 수많은 해악이 한꺼번에 튀어나와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아차 싶었던 판도라는 허둥대며 항아리를 닫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딱 한 가지 그나마 건진 게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만큼은 날려버리지 않고 항아리 안에 붙잡아둘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항아리는 상자가 되고 우리가 흔히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프로메테우스 신화였던 것입니다.